안녕하십니까. 융합의 탄생의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고유한 성질을 알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지인들이 찾아오거나 직원들하고 자주 가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에 가면 메뉴판에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쭈삼불고기, 오삼불고기. 이거 도대체 뭐야 라고 해서 처음에는 자세히 훑어봤더니 메뉴판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쭈꾸미 더하기 삼겹살, 이걸 불고기로 만들었다. 오징어 더하기 삼겹살, 이것을 불고기로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쭈삼불고기, 오삼불고기라고 팔고 있다는 거죠. 지금 서울 시내 많이 다녀보면 수많은 곳에서 같은 제품들을 팔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초에 누가 먼저 시작을 했을까? 정말 천재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집에 많이 가서 보면 짬짜면 그릇이 있죠. 짜장면 더하기 짬뽕, 짜장면 더하기 볶음밥, 탕수육 더하기 볶음밥. 한 그릇에서 당겨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릇을 반으로 나눠서 두 개를 합친 것. 융합형 그릇이고 융합형 제품이고 융합형 식사 품목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음식들을 보면서 이것은 서로 다른 것을 이렇게 두 가지 맛을 동시에 보는 건데, 그러면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융합형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 찾아봤더니요, 가장 쉬운 게 바로 비빔밥입니다. 한국 전통 음식,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비빔밥, 그것이 바로 융합형 음식의 대명사이죠. 그러면 이 비빔밥과 다르게 저는 애초에 비빔밥처럼 만드는 어떤 제품인데 그것을 하나로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한국 음식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그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만두였습니다. 만두를 보시면 만두 속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많은 것들이 융합되어 있죠. 두부, 고기, 잡채, 김치 융합이 되어 있습니다. 융합된 것을 만두피라는 것을 담아서 한 제품으로 만들어서 그냥 한꺼번에 맛보게 만들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비빔밥보다 만두가 진정한 융합의 음식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융합의 음식에 또 다른 게 바로 순대가 있고요, 오징어 순대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오늘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한번 잘 보십시오. 분식집에 가면 라면과 떡을 합쳐서 떡라면을 만들고요, 만두와 떡을 합쳐서 떡만둣국을 만듭니다. 이제 서양의 음식과 동양의 음식을 합쳐서 퓨전 음식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음식은 이제 모든 융합의 총직결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음식의 아이디어처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관계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관계의 융합, 예술과 문화, 패션의 융합, 가치와 디자인의 융합, 인문학과 경영학의 융합, 철학과 공학의 융합, 이러한 모든 융합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융합을 하고 또 융합은 왜 우리 주변에서 필요한 걸까요? 융합은 왜 우리 주변에서 필요한 걸까요? 바로 그것은 융합은 새로움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혁신을 위한 큰 흐름에서 융합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융합은 현대, 세계, 미래의 대세이기 때문입니다. 창의성이란 결국 서로 관계없는 요소들을 모아서 새롭게 창조함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융합은 서로 다른 요소들이 쉽게 만나는 큰 장을 열어주는 시대의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융합과 함께 쓰이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통합섭, 컨버전스, 퓨전이 바로 그런 말들입니다. 통합섭은 여러 학문간의 경계를 낮추는, 합치는 지식의 통합으로 쓰이고요, 컨버전스는 기술과 제품을 단순히 섞는 게 아니라 가치 지향의 새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융합형 상품이고요, 그 융합형 상품은 개인의 질과 격을 높여준다는 것이죠. 퓨전은 문화적 차원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음식, 생활 이런 것들이 기능과 전문성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은 창조성과 글로벌, 세계화되어 가고 있고요, 우리는 그 글로벌 정신을 만들어서 새로운 융합 제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럼 이 시대는 융합형 태도를 왜 자꾸 요구하는가? 그것은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변화가 점점 대중화되어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 그 융합을 받아들이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농어촌을 한번 보십시오. 농어촌에
여자들이 없어서 외국인 며느리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그 다문화 가정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고 이제 우리는 문화의 융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인종 간의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그 장점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어느 날 카메라를 연구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카메라를 연구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사람의 눈만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카메라 연구한다더니.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눈을 연구 중입니다. 사람의 눈을 알아야 카메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이 사람이 이번에는 태양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또 물었습니다. 뭐 하십니까? 카메라 연구한다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빛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빛의 성질을 알아야 카메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지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카메라를 만드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사람의 눈을 연구하고 태양의 빛을 연구합니다. 그것은 각각의 특징, 고유의 특징을 알아야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주변에서 아, 나 카메라 사야지 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무엇을 찍으려고 그러는데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바로 찍고자 하는 대상이 분명해야 원하는 카메라를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환자의 내시경을 찍으려는 의사가 휴대전화에 딸린 디지털 카메라를 환자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목표와 고유한 성질 그리고 그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특징, 자신의 장점, 자신의 꿈을 정확히 알고 그 특징을 집어낼 때 나와 내 꿈이 하나로 융합됩니다. 그러한 고유한 특징들을 찾아내는 것, 그 훈련을 오늘 같이 하시면 여러분들은 융합형 인재로 거듭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